이제 방향 알았으니까 무브셀 함수 구현해서 이렇게 옮겨보면 돼요. 네, 위아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한쪽으로 쏠고 합쳐지는 숫자 있으면 같이 합쳐서 이렇게 왼쪽이나 어떤 방향으로 몰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무브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구현을 해봤어요. 이거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적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무브셀즈를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무브셀즈 이렇게 바꾸고 각각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여기 밑에서 판단을 했죠. 어떤 방향인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적어주면 되는데, 일단 왼쪽은 이래요. 왼쪽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하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테스트할 때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이렇게 직접 해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테스트하기 수월하겠죠. 왜냐면 항상 에러 같은 거 체크할 때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잘 돌아가는지 그거를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 같은 거 할 때 항상 더미 데이터, 가짜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짜 데이터 이렇게 넣고 드로우 함수 한번 호출하면 요거 가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실제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해주면 다시 돌아갈 것이고, 항상 출시 전에 가짜 더미 데이터 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짜 더미 데이터 만들어서 요걸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왼쪽 가는 걸 만들었는데 잘 보시면 뉴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예전 데이터가 이거예요. 예전 데이터가 이거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뉴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쵸? 여기서 왼쪽을 눌렀을 때 이 데이터를 왼쪽으로 쏠게끔, 얘네들이 왼쪽으로 쏠리게끔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문 2차원 배열이니까 이중 반복문 나오겠죠. 반복문 2개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 여기 첫 칸에 빈 칸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있네 하면서 일로 끌어오고, 그럼 여기가 빈칸 되죠. 그럼 다음 칸 넘어가서 끌어오고, 여기 빈칸이네 하면서 다음 칸 넘어가서 끌어오고, 여기 빈칸이네, 다음 칸 없네, 그럼 첫 줄은 끝.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듯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 옮겨 볼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구현하시면 돼요. 여기도 다음 칸 빈칸이네, 연달아 빈칸이네, 그럼 또 다음 칸 8 찾았네, 요로. 그러면 여기 빈칸 다음 칸 끝났네 하면서 처음에 공백이 있으면 그 다음 칸 끌어오면 되고, 그 다음 칸마저 이렇게 연달아 공백이면 그 다음 칸 또 끌어오면 되고, 계속 끌어오다가 끝 만나면 끝 하면 되고, 사람이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여기는 처음에 2가 있네, 다음 칸에 뭐 차 있네, 둘이 같은가, 둘이 같네, 그럼 합쳐. 이렇게. 그럼 여기 빈칸이죠. 여기 4 되고 여기 빈칸이죠. 빈칸이니까 다음 칸 봤는데 2가 있네, 끌어와. 그럼 여기 2 4 2 하고 여기 빈칸 되죠. 빈칸인데 여기 딱 끌어올 때 여기 전에도 2였는데 하면서 합쳐주고. 아마 합치는 게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냥 둘만 있었을 때 합치는 건 쉬운데 이렇게 둘 있었을 때 합치는 게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저도 좀 어려웠어요. 저도 좀 어려워서 좀 시행착오를 좀 거치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요 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은 뉴 데이터가 요거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새로운 데이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게 있다. 이게 있으면 저희 뉴 데이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죠. 이렇게 뉴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보시면 여기 2 있죠. 이렇게 반복문 돌고 있잖아요. 반복문 돌면서 여기 빈칸은 그냥 제외하고 넣는 거예요. 2, 4, 2 넣고 여기는 8 넣고, 빈칸 제외하고 넣으면 자동으로 왼쪽으로 쏠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실 것 같네요. 빈칸 제외하고 새로운 데이터들 그냥 쭉 여기다가 넣으면 그게 왼쪽으로 쏠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빈칸 제외하고 왼쪽으로 쭉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원본 데이터 수정한 거고, 원본 데이터 수정. 그래서 이 뉴 데이터는 잠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둔 거고, 저희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 데이터를 드로우할 때
드로우 할 때 뉴 데이터를 드로우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드로우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거 바꿔주는 주체는 뉴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바뀌어야 화면이 바뀐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이나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책 순서는 합치는 걸 먼저 하네. 합치는 거 먼저 해보면, 합치는 거 할 때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왼쪽으로 몰았죠. 왼쪽으로 모른 다음에 합쳐야 되는데, 합칠 때는 이 칸, 지금 현재 기준 칸이랑 다음 칸이 같으면 합친다, 이런 로직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칸이 있었을 때 둘을 지금 칸과 다음 칸이 같으면 합쳐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하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함정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함정. 근데 이거 아마 처음 만드실 때는 함정 피해가기 정말 어려우실 텐데, 하다 보면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찾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만 항상 그 극단적인 케이스 이런 게 있지 않나, 그 발레를 들어보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요런 게 함정이에요. 요런 게 함정. 이거를 왼쪽으로 쏠았을 때 저희의 전략은, 만약에 현재 칸이 있고 그 다음 칸이 있다, 그 다음 칸 숫자가 같다 하면 둘을 합친다, 이게 저희가 그 합치는 전략이었잖아요. 그렇게 코드를 구현할 거고. 근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 2에서 다음 칸 합쳤다 그러면 4가 되죠. 4가 되고, 그래, 그 다음에 4랑 그 다음 칸 봤더니 똑같네 해서 8 되고, 그 다음에 8이랑 8 더했더니 16이 되고, 이렇게 한 번에 쫘르륵 다 합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 구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칸이랑 다음 칸 숫자가 같을 때 합친다, 이런 로직으로 하면 실수로 이렇게 2248이 됐을 때 한 방에 16으로 합쳐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여기 앞에 두 개만 합쳐지고 48은 그냥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48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코드 짤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도 요런 거를 그 옮겨 놓으세요. 242, 22, 48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더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데이터를 수정해서 그 상황을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에서 왼쪽으로 쏠렸을 때 얘네 둘이 다 합쳐지나 안 합쳐지나, 이제 더미 데이터가 그렇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에 비해서 뭐 많이 바뀐 건 아닌데요. 여기 살짝 좀 뭔가 생겼죠. 그래서 이전 값이 지금 값과 같으면, 이게 지금 값이고, 지금 값이 아니라 지금 줄에서 이렇게 하면 이전 값이 되죠. 이전 값. 이게 왜 이전 값이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뉴 데이터에서 하나씩 푸시를 해놓고 있어요. 뉴 데이터에서 하나씩 푸시를 해놓고 있죠. 예를 들어 뉴 데이터에서 뉴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게 있고, 값을 하나씩 2, 4, 2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해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입장에서 이전 값이 뭐죠? 이전 값이 4죠. 그래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값을 넣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값 넣을 거의 이전 값은 항상 마지막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2248을 차례로 넣는다고 쳐봐요. 2248을 차례로 넣는다. 그러면 처음에 뭐 예를 들어 2 넣고, 그 다음 입장에서 이전 값은 요거죠. 여기서 2 넣고 또 그 다음 입장에서 이전 값은 얘죠. 4 넣고 8 입장에서 이전 값은 얘죠. 그래서 요거 뉴 데이터의 마지막 값을 넣는 겁니다. 요게 이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값과 지금 값이 같으면 합쳐주는데, 저희가 여기다 합쳐주는데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2. 합쳐주려면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거든요.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마이너스 2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트릭이에요. 방금 그 함정을 피해가기 위한. 만약에 이거를 그냥 2로 하면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했을 때 16이 돼버리죠. 여기서 했을 때 16이 돼버린다. 그쵸? 저희가 원하는 건 4, 4, 8이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16이 돼버리는. 왜 16이 된다 그랬죠? 이전 값이랑 지금 값이랑 같으면 더해준다, 또는 곱하기 2를 한다.
그 전략에 따르면 2, 2 만나서 4 됐고 4, 4 만나서 8 됐고 8, 8 만나서 16이 되니까. 그러면 2, 2 만나서 4 됐을 때 이 4랑 그 다음 4랑 안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은 구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값을 다르게 만들어주면 되죠. 2, 2는 4 이렇게 합쳐지지만 다음 4랑 그 다음 4랑 합쳤을 때는 둘이 숫자가 다른 값이면 되잖아요. 이게 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제가 이걸 마이너스 2로 한 이유.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로 하면 효과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2, 2 둘 합쳐서 4가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마이너스 2 했으니까 둘 합쳐서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죠? 둘 합치면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4는 다른 숫자죠. 그래서 안 합쳐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4, 4, 8이 됩니다. 마이너스 4, 4, 8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 수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매스 앱스 해가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4를 4로 바꿔주기. 그래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4, 4, 8 이렇게 되게 하고 실제로 그릴 때는 다시 4, 4, 8 이렇게 그려주면 중간에 여기 합쳐지는 과정이 무시가 돼버리죠. 원래라면 여기 둘 더해서 4, 둘 더해서 8, 둘 더해서 16 이렇게 연달아 합쳐져야 되는 것을 얘네 둘 더했을 때 마이너스 4로 만들어서 그 다음 4랑 안 합쳐지게끔, 그리고 화면 그릴 때는 마이너스 4를 다시 4로 돌려놓고. 이거 말고도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그냥 저만의 제가 그냥 고안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코드에서 제가 아마 여기다가 이걸 써가지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통 이 케이스문에다가 요거 이 괄호 잘 안 쓰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괄호 잘 안 쓰긴 하는데 괄호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케이스문에다가 괄호 잘 안 쓰지만 써주는 게 좋을 때가 있다. 어떤 때 그러냐면 여기 케이스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했을 때 그때는 여기 중괄호 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뉴 데이터를 만약에 여기다 자꾸 쓸 거거든요. 데이터 새로 만든 거 잠깐 저장할 용도로 자꾸 이렇게 할 때 변수가 겹쳐서 에러가 나요. 원래는 변수가 겹쳐서 에러가 나는데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주면 이 콘스트는 블록 스코프죠. 중괄호 바깥에서는 없는 존재니까 여기에 갇혀요. 뉴 데이터가 이 스코프에 갇혀서 여기 뉴 데이터랑은 별개가 됩니다. 얘네들 서로 다 별개. 근데 이 중괄호가 없다. 그러면 하나의 스코프 안에 뉴 데이터가 4번 들어가 있는 꼴이 돼서 에러가 난 이런 것도 이제 스코프의 활용이죠. 스코프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 데이터는 블록 스코프라서 이렇게 블록을 임의로 만들어주면 같은 변수를 블록 안에서 여러 번 쓸 수가 있다. 서로 다른 블록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스코프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위아래 이거 다 만드시면 돼요. 오른쪽 위아래. 근데 다른 거는 좀 머리가 정말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요거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많이는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 일단 오른쪽이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라면 오른쪽부터 시작하겠죠.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빈칸이고 그 다음은 하나 이렇게 줄어드는. 왼쪽에서 이제 좌우 대칭으로 하면 되는데 그 좌우 대칭이 엄청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좌우 대칭 여기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그 일반적인 진행 방향이라서 IJ 그대로 사용했는데 여기는 3-J 3-J면 처음에 J가 0부터 0, 1, 2, 3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3-J는 3, 2, 1, 0으로 줄어들어요. J가 0, 1, 2, 3이 될 때 요거는 3, 2, 1, 0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2 곱해주고 데이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채워 넣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서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있는데 요런 게 아마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한 번에 못 만들어서 자꾸 이거 바꿔보면서 했거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도화지는 무한하거든요. 여기다가 주석 쳐서 주석 친 다음에 직접 여기 숫자 써가면서 해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셔라. 그 다음 업다운도 당연히 엄청 복잡하겠죠. 업은 이렇게, 업다운은 더 헷갈리는 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진행 방향, 게임의 진행 방향은 가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 배열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죠. 근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완전 방향, 이런 일반적인 배열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건 사실 이런 거 풀 때 저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반복문 자체에 익숙해지면 쉽거든요. 반복문 자체에 익숙해지면 예를 들어 알고리즘 같은 거 연습하실 때 항상 그 쉬운 방향으로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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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누가 못해요. 2차원 배열에서 그냥 일반적인 방향으로 반복문 돌리기, 이런 거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오고 막 꼬아서 내면 세로로 반복문 돌리기. 세로로 반복문 돌릴 때 조심해야 될 점은 각각의 개수가 다 다르죠. 8은 뒤에 없죠. 여기 3칸이 없잖아요. 얘는 여기 4번째 칸이 없고. 그런데도 반복문 돌릴 수 있게 해야 되고, 진짜 이거 2048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도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해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이런 반복문들을 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2048 지금 이거 구현이 너무 어렵다 하면 반복문을 돌면서 16, 2, 8, 2, 4, 2, undefined 4, undefined 2, undefined 2, undefined 2, undefined, undefined 이런 식으로 요런 거 구현하는 거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걸 먼저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의 반복문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방향의 반복문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보시면 그때서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하시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먼저 간단하게 이상한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다 반복문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따라서 해보시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깐 여기 보여드리자면 업 부분은 여기에요. 뉴 데이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이 중간 부분이 들어가야 위로 올라가요. 이거 정말 일시정지해서 따라 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운 부분은 뉴 데이터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잘 보면 I랑 J랑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여기 뉴 데이터 I가 아니라 뉴 데이터 J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갈 때는 보통 I랑 J랑 서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세로일 때는. 그래서 먼저 그 이상한 방향의 반복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검증을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이 2048 만들 수 있습니다. 캐토톰님께서 기능 구현하면서 내가 이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 정도를 알고 내가 이 기능을 쓸 수 있는가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코드를 보지 않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개념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알면서 진행해야 하나요? 왜 저는 그 두 말이 똑같이 들리죠? 코드를 보지 않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사실 그 코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코드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가게끔 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성능 문제 생겼을 때 그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미리 그것에 관한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겠다, 구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잘 돌아가게끔 순서도를 짜고, 그 순서도를 뭐 그 똥코드든 좋은 코드든 상관없이 돌아가게끔 코드로 구현하면 그게 끝입니다. 아무리 막 화려하고 막 우아하게 코드를 짜도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코드는 그냥 쓰레기 코드예요. 쓰레기. 아무리 똥코드고 도저히 뭐 못 읽겠고 해도 돌아가기만 하면 그 코드가 우아한데 안 돌아가는 코드보다는 낫거든요. 그리고 그런 똥코드들이 있다 하면 그거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뭐 어떤 구석에 박아두면 그거가 다시 이제 깔끔한 코드로 바뀌는 그런 마법의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리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순서도를 제대로 그리는, 머릿속에서 설계도가 그려지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거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순서도가 있으면 그거를 파이썬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바로 만들 수도 있고 C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언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하면서 일단 머릿속에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 그대로 언어 하나를 골라서 그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근데 또 이런 말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언어를 잘 모르면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구현을 못 해야죠. 돌아가는 코드를 못 만들죠. 그래서 사실 언어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보지 않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설계를 잘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살짝 핀트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결론은 코드는 중요하지 않고 코드를 보지 않고 자세히 설명한다. 그게 이제 그 면접 때 하는 거잖아요. 면접 때 코딩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말로 나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만약에 훌륭하다. 그러면 설계를 잘한 거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코딩으로 이렇게 구현해내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설계해서 그렇게 풀어내는 게,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설계고,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구현해내는 게 코딩이고, 사실 저는 코드 보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코드 보기 전에도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설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보, 중수, 고수를 이런 단계로 구별을 하는 게, 초보는 당장 그 언어 자체도 급급한 사람들, 언어 익히는데도 힘들어서 급급한 사람들이 초보고, 중수는 이제 언어는 다 익혔고 이제 설계가 어려운 사람들, 언어는 익혀서 그 작은 거 하나하나는 만들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못 봐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수, 고수는 이제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짠 코드 봐도 설명 못하는 경우는 그냥 초보예요, 초보. 자기가 쓴 언어도 해석을 못한다는 거여서 그거는 그냥 초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CTO로 있으면서 그 회사 프로그램들 다 돌아가게 하는 거 하면 그냥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사실 그리고 그 설계만 제대로 되면 구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통 신입으로 뽑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언어는 알아서 그 구현은 할 수 있는 거라서, 당장 신입 취업하려면 당연히 언어 익히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으시려면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그리고 그 자기 몸값을 올리려면 단순히 구현하는 거, 코딩하는 거 거기서 넘어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예언하건대 설계하는 사람은 인공지능 나와도 안 사라집니다. 코딩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개발 대체하면 사라져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은 안 사라집니다. 일단 설계를 제대로 하시고 코드는 돌아가는 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어떻게 우아하게 바꿀 수 있는가, 그런 잔 테크닉을 익히세요. 근데 잔 테크닉 먼저 익힌다고 설계를 하는 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자바스크립트 언어학자. 프로그램도 제대로 설계를 못하면서 언어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옮겼죠. 이런 식으로 옮기고 나서 접으세요. 다 완성됐으면 접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어느 쪽 한쪽으로 쏠리게 몰아 넣는 다음에 화면 그려주기, 랜덤하게 2 넣고 화면 그려주기. 제가 이 put to 랜덤 셀이랑 드로우는 계속 재사용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완성에 가까워진 거죠. 제가 또 느끼는 게, 무엇보다도 일단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많이 써봐야 돼요. 저도 이거는 좀 반성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안 써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근데 안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축구에 관심은 없는데 축구 관련된 회사 또는 스포츠 관련된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서 웹 개발자가 됐다. 그러면 그런 거 자기가 만든 제품들 막 써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축구 경기를 본다던가
뭐 베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써봐야 되는데 안 써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만든 제품에서 버그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 못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반성을 하는 게, 저도 그 택배 쪽 하고 있는데, 당일 배송 쪽 하고 있는데, 제가 당일 배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예, 저도 가끔씩 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제 프로그램이 이럴 때 막 버그가 나고 이런 거를 파악을 못 할 때가 있어서 이런 거는 저도 항상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